계속해서 우리는 태블로의 코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로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도를 태블로의 핵심적인 기능이다라고 분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파트에 포함을 시킨 이유는 BI 리포트에 지도가 들어갔을 때 그 내용이나 인사이트들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우리가 만드는 대시보드에 공간적인 맥락을 더함으로써 더 깊은 수준의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도를 태블로 핵심 기능의 마지막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주제는 아무래도 저장된 데이터 원본에 있는 미국을 기반으로 한 샘플 슈퍼스토어 데이터를 활용하기보다는 슈퍼스토어 KR 버전을 통해서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 데이터를 태블로 화면에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차원을 보면 바로 눈에 띄는 게 시도, 시군구 이런 필드와 같이 지역과 관련된 필드들이 눈에 띄고 있죠. 태블로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지도에 표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각 필드에 문자열로 표시된 이 ABC 기호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제일 밑에 지리적 역할이라는 게 나오고 이 중에서 시도를 시도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눌러주면은 ABC 마크가 지구본 모양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시군구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눌러주고 아래쪽에 있는 지리적 역할으로 간 이후에 이번에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태블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17개 광역 지자체와 227개의 기초 지자체에 대한 경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칭만 정확하게 입력을 하셨다면은 아주 손쉽게 이 필드들을 화면 위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지리적 역할을 부여받은 시도 필드를 화면 위로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17개 광역 지자체에 점이 하나씩 찍히게 되는 것이죠. 이 화면을 시군구 레벨로 더 드릴다운해서 보기 위해서는 시군구 필드를 잡아다가 시도 밑으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점들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왼쪽 아래에 확인해보면 마크 개수가 227개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도에서 각각의 기초 지자체가 원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마크 카드 원 자동을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맵을 눌러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리적 경계가 확인되면서 227개의 기초 지자체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제가 측정값의 수익 필드를 가져다가 색상 위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227개의 기초 지자체의 수익이 지도 위에서 뿌려져 있고 첫눈에 확인되고 있는 것은 동쪽에 있는 이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이나 아니면 강원도의 이 지역 이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을 좀 덜 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태블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화면을 내리고요. 저는 화면을 시군구 레벨로 드릴다운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시군군을 갖다가 다이렉트로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제일 오른쪽 하단에 7개의 알 수 없는 지역이 확인되고 있다고 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눌러주면요. 위치 편집으로 들어가 주면 강서구, 고성군,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중구 이렇게 7개에 대해서는 위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명칭에서 여러분들이 대충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7개 지역은 적어도 전국에 2개 이상 있는 기초지자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강서구가 있을 수 있고 부산의 강서구가 있죠. 남구나 동구나 북구, 서구, 중구 같은 것들은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이런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기초지자체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고성군이 있고 경상남도 고성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블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 언급한 강서구, 고성군 같은 것들이 어떤 지역의 강서구, 고성군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시군구를 화면 위로 바로 올리시기보다는 항상 시도를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시군구를 넣어주시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지금 화면이 시도 레벨에서 한번 잘리고 그 다음에 시군구 레벨로 분기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 2개의 필드가 모두 세부 정보로 들어가 있을 때는 오른쪽 하단에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2개의 필드의 계층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우선은 시도 필드를 잡아주시고
이걸 갖다가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한 채로 살짝 시군구 필드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지금 시군구 필드 위에 박스가 생성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마우스 클릭을 떼주게 되면은 계층 만들기 창이 나오고 있고요. 계층의 이름을 저는 시도 시군구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면은 화면에서 시도와 시군구가 계층 구조로 묶여있는 아이콘이 확인되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시도가 시군구보다는 상위 레벨이기 때문에 제가 마우스를 끌어다가 시군구 위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부 정보에 있는 시도 필드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마이너스를 눌러주면은 시도 레벨로 화면이 보이는 것이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드릴 다운을 해주게 되면은 시군구 레벨까지 내려가서 데이터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하이어라키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계층 구조를 잡아주신 이후에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왼쪽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라는 필드입니다. 우클릭을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지역이라는 필드는 강원도,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이라는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추해 보건대 이 값들은 아마 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5개의 값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주소체계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필드들은 우리가 지리적 역할을 부여해 줄 수 있어요. 화면을 닫은 후에 지역 앞에 있는 ABC 아이콘에서 클릭을 해주시고 지리적 역할을 간 이후에 이거는 시군구도 아니고 시도도 아니죠. 그렇지만 만들기 원본을 통해서 시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필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시도와 시군구가 만들기 원본 하위에 나타나는 이유는 시도와 시군구가 이미 지리적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시도와 시군구가 ABC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들기 원본 하위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시도를 클릭을 해주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도 시군구 하이어라키 밑에 지역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당연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도가 합쳐진 개념이기 때문에 시도보다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이라는 필드를 시도 위쪽에 세부 정보로 올려주게 되면은 지역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지역 레벨로 화면이 말려 올라오는 거죠. 이것도 경계선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원 자동을 맵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도가 총 5개의 지역으로 쪼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적 최근인 2018.3 버전에서 소개가 된 밀도, 히트맵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선은 화면을 떨어내고요. 제가 지역을 다시 한번 올리고 시도, 시군구까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카드 자동 1을 제일 아래쪽에 있는 밀도로 바꿔주고요. 매출을 색상 위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이 회사의 매출은 수도권 지역과 일부 대도시, 광역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태블로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밀도, 히트맵입니다. 마크카드 색상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색상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밀도, 진한 금색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하시는 다른 색상들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좀 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고 불투명도를 좀 조절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희미하게 보이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시는 수준의 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시는 히트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태블로의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시각화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짚어보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지도를 통한 데이터 시각화는 GIS, 지리정보 분석이라는 별도의 분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도 위에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ArcGIS나 QGIS 같은 프로그램도 있는 거고요. 태블로는 거기서 제공하는 일부의 기능들을 떼와서 BI 리포트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지도를 사용했을 때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만드는 숫자에 대한 공간적인 맥락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다시피 지도는 우리 눈에 굉장히 잘 띄이고 아주 직관적으로 어떤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지도를 조금 조심해서 사용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서 논의를 계속해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는 특정 국가의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진 선거 결과를 시각화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크게 봤을 때 붉은색 후보와 푸른색 후보, 두 명의 후보가 크게 붙은 것 같고요.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색상은 색상이 짙으면 짙을수록 붉은색 후보와 푸른색 후보의 승패 마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보셨을 때 붉은색 후보가 이겼을 것 같아요? 파란색 후보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후보가 몇 대 몇 정도로 이겼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화면을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붉은색 후보가 푸른색 후보를 한 6대 4 아니면 6.5대 3.5 정도의 수준으로 이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이 선거의 결과가 몇 대 몇 정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러분 똑같은 선거 결과가 화면의 레벨 오브 디테일을 더 깊게 가져가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이 화면을 봤을 때는 붉은색 후보가 푸른색 후보를 몇 대 몇 정도로 이기셨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한 7대 3, 많이 봐주면은 7.5대 한 2.5까지도 격차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를 갖다가 화면의 레벨 오브 디테일만 다르게 해서 가져갔더니 우리 눈에 의해서 인지되고 있는 승패의 격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마우스 한번 올려보면은 이거는 지난번에 있었던 경상남도 지역의 도지사 선거 결과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붉은색의 김태호 후보는 패배를 했고 이 푸른색의 김경수 후보가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지도만 봤을 때는 김태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을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지도 시각화에 맹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데이터의 집계 결과를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도 위에 뿌려주기 때문에 그 면적이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아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말이죠. 물론 이러한 왜곡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는 조금 더 어드밴스된 수준에서의 내용으로 남겨두고 여기에서는 일단은 지도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도는 확실하게 인지를 해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지도 시각화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으로 태블로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